아이만 키울 수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으신 의뢰인들 분들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양육권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녀 문제, 그 중에서도 법원에서 양육권을 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소송 내 아이 뺏기지 않으려면 첫 번째 중요한 점, 자녀의 나이와 성별입니다. 만일 그 수유를 해야 하는 아이가 있다면 엄마와 헤어지게 할 수 없겠죠. 또한 성별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만약 자녀가 여자아이라면 아무래도 같은 성별인 엄마가 2차 성징 등 경험을 받기 때문에 잘 교육할 수 있어서 엄마 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양육 의사와 형태입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이 클수록 양육 의사가 확고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양육권을 주장하는 양쪽 모두 양육 의사가 대부분 확고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이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양육 형태가 어떠한지는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모두 맞벌이라고 가정한다면 보조 양육자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자랐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면 보조 양육자 즉 할머니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보조 양육자인 할머니가 신체적으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정신적으로도 편치 않으시다면 보조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혼 소송은 장기간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부부 중 양쪽 한쪽이 그 아이를 맡아서 기를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 기간 중 아이를 보육한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능력인데요.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때문에 경제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양육권 지정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양육권 지정이 안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당장 소득 활동이 없더라도 만약 다시 직장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친정 등의 재산상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없는 주부도 양육자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입니다. 평소 자녀와의 관계가 어땠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요.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면 부부 각자 육아 참여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또 아이가 얼마나 친한지 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남성분들의 경우에 아빠는 양육권자 지정에 불리하지 않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는 아빠들의 양육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실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아주 어린 자녀는 의사 확인이 어렵지만 의사 표현이 가능한 초등 고학년부터는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양육권자 지정에 반영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를 넘어서 자녀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욕심보다는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객관적으로 아이에게 더 좋은지 고려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육 의지가 확고하다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 법률 주치 저는 박지연 변호사입니다.